혹시 내면의 그 평정심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네,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고리죠. 보내주신 자료, 균형 잡힌 태도와 확고한 행동, 이 발췌문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글이 내면의 균형이 단순히 뭐랄까 차분한 상태를 넘어서서 자신감 있고 또 논리적인 태도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은은한 권위나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탐구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단순히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행동이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건데요. 자료에서는 이게 일상생활이나 업무 상황뿐만 아니라 좀 독특하게 마법적 영향력이나 마법 수행 같은 그런 맥락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요. 네.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면의 균형이랑 확고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감, 권위,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회복력으로 이어지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? 네. 자료의 핵심 주장은 결국 그거예요. 내면의 균형이 깊어질수록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면서 자신감과 논리를 바탕으로 자기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아, 단순히 고집 부리는 거랑은 다른 거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확고함이라는 게 겉으로 막 강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내적인 확신과 겸손함이 같이 갈 때 그때 진짜 권위,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좀 따라야겠다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. 그 겸손함 속의 확신이라는 표현 참 와닿네요. 뭔가 겉으로 세 보이는 거랑은 진짜 다른 차원의 힘 같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런 내적 균형이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? 자료 보면 뭐 스스로에게 조언하고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? 이렇게 나오던데요? 그건 내면이 안정되면 아무래도 감정에 막 휘둘리는 대신에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. 네네.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런 안정된 태도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.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이 균형을 통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좀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. 바로 이 점이 상대방의 좀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특히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게 꽤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. 아, 구체적인 예시도 있었죠.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미 충분히 다 파악하고 전문성이나 효율성, 유용성 이런 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제시하면 상대방의 내 제안을 따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요? 네, 맞아요. 이게 바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 약간 독특한 표현, 마법적 영향력이 등장하죠. 네, 그 표현이 좀 특별하긴 하죠. 아마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고도로 집중된 의지라든지 아니면 내면 상태가 현실에 미치는 어떤 힘? 이런 걸 설명하려고 사용한 것 같아요. 아하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딱 붙는 윤리적인 조건이에요. 즉, 이유택에 유용할 경우 그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. 그 조건이 중요하네요. 네.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좀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. 그렇군요. 이 확고함이라는 키워드는 또 마법 수행이라는 어쩌면 좀 더 규율적인 그런 맥락에서도 강조되던데요. 매일의 의무를 정해진 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. 이렇게 말하죠. 네, 그렇죠. 실패하더라도 막 좌절하거나 평정심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. 이런 이야기고요. 이게 또 마법적 평형이라는 상태하고도 연결이 돼요. 자료에 따르면 이건 생각이나 감정, 행동의 기복이 거의 없는 아주 고도로 안정된 내면 상태를 의미합니다. 와, 그게 가능한가요? 뭐 이상적인 상태겠죠. 어쨌든 이런 내적 안정성이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자료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.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언제나 정확하고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상태랄까요?
근데 저는 이 균형과 확고함의 진짜 가치는 평온할 때보다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. 자료에서는 심지어 부정적 자질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이죠. 바로 그 점입니다. 예상치 못한 실패나 역경에 정말 압도될 것 같은 순간, 특히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태도를 지켜내는 것. 이게 바로 진정한 내면의 균형을 증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.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. 그걸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단련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로 삼는 그런 적극적인 관점인 거죠.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진정한 내면의 균형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고요한 마음 상태가 아니네요.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함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상치 못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를 딱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자료에서 언급된 좀 더 특별한 영역에서도 통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혹시 업무상의 압박감을 좀 느낄 때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을 때,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평정심을 찾아야 할 때,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균형 잡힌 태도와 확고한 행동의 원칙들을 어떻게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. 자료에서는 이 영향력을 이웃에게 유용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? 또 우리가 균형과 긍정적인 영향을 추구한다고 해도 이게 때로는 의도적인 조종과는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.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